안녕하세요. MTN 이시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주가가 연초부터 매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기둥을 내뿜는 건 이 실적이 아닌 로봇 영향이 큰데요. 이 현대차그룹은 1월 초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무대를 걸어 나와서 이 자유자재로 관절을 움직이는 모습 등을 이제 로봇이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8년부터 이 양산하게 될 로봇을 구입하면 2년 안에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아틀라스를 선보인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를 수십조 원, 정말 많게는 100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현대차, 기아, 모비스 등 계열사들이 주가가 뛰는 것 역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영향이 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책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데 결국 이 진정한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주가에도 계속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업 가치는 정말 얼마일까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력은 있는지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이 현대차, 기아, 모비스, 글로브스 등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9,5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80% 중에 20%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00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다 사지 않고 정 회장이 개인으로 20%를 샀느냐, 이 사업 기회를 정 회장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은 보다 이 로보틱스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정 회장이 지분 80%를 9,500억 원에 인수를 했으니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약 1조 1,800억 원 정도로 평가한 셈입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에 구글이 주인인 적도 있었고 현대차 그룹 이전엔 일본 손정희 의장이 있는 이 소프트뱅크가 주인이었거든요. 이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매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로보틱스 사업은 그냥 유망한 수많은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천억 원 손실을 내는 회사를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을 때도 약 1조 2천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건 맞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 그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전기차, 수소차가 한창 뜨고 있을 때여서 이 분야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21년 인수된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인수된 이후부터 손익을 보면은 21년 마이너스 1,970억 원, 22년 마이너스 2,551억 원, 23년 마이너스 3,348억 원, 24년 마이너스 4,405억 원으로 매년 손익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25년 손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자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적자의 폭이 크다 보니 그룹 차원에선 대규모 자금 수여를 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대차그룹의 초기 지분 투자 금액이 1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그룹이 유상증자에 4차례 참여하면서 투자 금액이 총 3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우 당장의 매출과 손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수조 원 적자를 내는 회사에 3조 원 넘는 자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적자는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테슬라와 중국계 로봇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오래전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계만 계속 앞세우고 있다. 이거 진짜
경쟁력 있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의구심도 정말 많았고요. 이런 우려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올해 CES에서 이 아틀라스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 분위기를 완전 뒤집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걸음걸이로 나온 아틀라스가 이 자유자재로 관절을 회전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당시 청중들의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이 공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이라는 호평까지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스펙을 보면 키 한 190cm 정도 되는 아틀라스는 이 360도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50kg 하중을 견딘다고 하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쉼없이 이 온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소로 걸어가가지고 스스로 교체까지 한다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은 올해 CES에서 2028년부터 미국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할 거다 이런 청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 생산직,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임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생산직 미국 기준 생산직 2년치 연봉이면 아틀라스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용자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불과 4년 전 2022년 CES에서 정의선 회장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와 같이 나온 것과 비교를 하면 황골탈퇴한 수준입니다. 아틀라스 공개 이후 이제 현대차 그룹 주가는 불기둥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오토에버 등등 모든 계열사 주가들이 다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중 대장주인 현대차의 주가는 30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21일인데 5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시가총액 100조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 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0조가 돼가지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100조로 만든 셈이죠. 현대차 계열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건 단순합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리레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는 현대차,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 기아, 모비스는 그룹의 투자 전략 신사업을 조율하는 HMG 글로벌을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율을 구하려면 표에서 보시는 현대차의 HMG 지분율 49.5%에서 이 글로벌이 다이내믹스를 보유한 지분율 54.7%를 곱한 약 27%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 모비스의 기업 가치도 오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실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상장사일 뿐더러 아직 아틀라스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될지 추정할 수도 없고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 또 아직 로봇의 시대가 개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가치를 추산하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 가치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평가 방식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업 가치를 추정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윤혁진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요. 리포트에서는 로봇 가치, 즉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26조 8조 원, 그러니까 26조 8천억 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보니까 앞서 28년에 생산 캐파를 3만 대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대당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28년에 생산 캐파가 3만 대가 된다고 한들 3만 대를 다 못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2030년에 매출에 3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방식은 주가 매출 비율인 PSR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1억인데 PSR이 만약 10배이다 라고 하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기업 가치 시가총액은 1억 곱하기 10배, 그러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증권은 이 글로벌 로봇 관련 기업들의 PSR 평균이 12배인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3조 원 곱하기 12배, 36조 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이 기준
기준은 2030년의 기업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3조 원이 팔릴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26년, 그러니까 4년 전으로 현가화, 그러니까 현재 가치화를 하면은 26조 8천억 원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또 볼까요? 이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이 보스턴 다이맥스의 지분 가치를 28년 기준 31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한번 살펴보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두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가정을 했습니다. 28년에 로봇을 2만 대 팔았을 때와 그 다음에 28년에 10,000대를 팔았을 때 이렇게 좀 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로봇계 스팟이라든지 뭐 스트레치 같은 다른 이제 로봇군들도 있는데 아틀라스 10,000대, 5,00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시나리오를 케이스 1, 2 이렇게 나눠서 기업 가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회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가 1만 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출이 20억 달러 20억 달러, 그러니까 대당 한 20만 달러로 이제 추산을 해가지고 20억 달러로 추정을 했고, 이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5,000대, 단가는 15만 달러. 그래서 이거를 매출액을 포함을 하면은 한 8억 달러가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스팟은 3억 달러로 추정을 했죠. 아마 이거는 정확하게는 매출액이 7.5억 달러 정도 되는데 반올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각각 매출별로 PSR을 각각 따로 잡았다는 겁니다. 아틀라스에는 PSR을 18배,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7배, 스팟 같은 경우에는 6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건데, 이렇게 매출별로 다 다르게 준 이유는 로봇은 이제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뭐 물병 로봇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로봇 특성에 맞는 기업들과 비교해서 이 적정 평균 PSR에 맞게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티스의 경우에는 유비테크의 PSR을 비교를 했고,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팀보틱, 오토스토어 같은 기업과 28년 PS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산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억 달러 곱하기 18배를 하면은 360억 달러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년에서 다시 이거를 26년으로 현재 가치화를 해가지고 356억 달러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화를 했습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각자 적용을 했고요. 매출액 10억 달러에서 18배를 해가지고 현재 가치화를 또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은 이 상장 가치 426억 달러를 산출을 했고요. 이거를 또 하나로 계산을 하면 62조 원, 그 다음에 31조 원, 그러니까 31조 원에서 62조 원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다올투자증권이 추정한 보스턴 다이맥스의 기업 가치인데, 앞서 본 평가 방식, 그러니까 PSR과는 다른 DCF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DCF라는 거는 앞으로 벌 돈을 현재 가치화, 그러니까 지금과 그 다음에 쭉 앞으로 벌 돈을 현재 가치화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매긴 방식인데요. 2030년에 보스턴 다이맥스의 기업 가치가 이 100조 원에 달한다는 아주 낙관적인 분석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회사가 이제 벌어들일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가지고 가치화하고, 그리고 35년, 그러니까 2035년 이후에 잉여현금, 여기 36년에도 회사가 운영이 될 거잖아요. 이 36년 이후부터에도 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가지고 이 향후 10년과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현재 가치화를 해가지고 이 두 값을 더하면은 이 DCF의 평가 방식,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FCF, 그러니까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보면은 30년 이 다올투자증권은 30년부터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한 7,800억, 그다음에 31년에는 1조 원, 32년에는 뭐 1조 6천억 쭉쭉쭉 해가지고 그 35년에는 14조 원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하면 82조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36년 이후에 기업 가치, 터미널 밸류를 211조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현재 가치화, 26년으로 현재 가치화로 할인을 해가지고 이 두 값, 그러니까 82조와 93조를 더한 값을 이렇게 기업 가치로 산출했습니다. 이러면 얼추 이제 101조 원대로 이제 기업 가치가 산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 DCF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률, 마진, 연구 성장률 등을 추정을 하는 거라서 이 평가자의 주관과 가정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이 표를 보더라도 이 보스턴 다이맥스의 에비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삼각적 영업이익률이 20%가 되고 30년부터 2035년에는 70%가 될 거다. 즉 2030년에는 100원을 팔아서 70원의 현금을 남긴다는 건데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정도로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존 최고 수준 이익률을 기록 중인 엔비디아의 에비타의 영업이익률이 65에서 70% 수준인 걸 고려하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평가 중인 보스턴 다이맥스의 기업 가치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죠. 이 다른 전문가들도 이처럼 회사의 가치를 최소 수십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조 원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낙관적인 가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가치가 정당화되려면 당장 28년에 로보틱스의 세상에 와야 하고, 그리고 또 잘 팔려야 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된다는 거죠. 로보틱스가 앞으로 성장할 거냐라는 물음에 NO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2년 안에 정말 이 로보틱스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선 선뜻 예스라고 이야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가정이 맞아야 이 수십조 원, 100조 원에 달하는 이 보스턴 다이맥스의 기업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고, 이게 정당화돼야 현재 상승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납득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맥스의 실적에 대해선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보스턴 이 평가를 한 이 몇몇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저희가 좀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이 보스턴 다이맥스가 정말 앞으로 유망하고 현대차 그룹의 주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건 어쨌든 미래를 추정하는 거라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근데 유독 보스턴 다이맥스는 더 어렵다는 건데, 이 다른 산업군처럼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 산업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노베이스한 시장이다 보니 전문가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 로봇 시장이 커질지, 로봇이 몇 대가 팔릴지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차의 로보틱스는 장밋빛 꽃길만 걸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경쟁력이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테슬라, 현대차, 샤오펑 이렇게 세 곳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 곳 중에서도 이 경쟁에서 저만치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이고요. 자체 AI 칩, 자체 소프트웨어 등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갖춘 게 테슬라가 유일한 상황이거든요. 성능뿐 아니라 이렇게 갖춘 수직 계열화는 가격 경쟁력으로도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고요.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아틀라스의 대당 가격, 그러니까 현대차의 아틀라스의 대당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인데, 옵티머스의 목표 판매가가 3천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두세 배 정도 현대차가 더 비싼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로봇 상용화의 대당 가격의 마지노선이 2만 달러의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현대차의 로봇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단 로봇 시장은 테슬라라는 극1강 과 현대차와 사이펑 이중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체제를 깨기 위해선 정말 앞으로 2-3년이 현대차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차가 얼마나 이 가격을 낮추느냐에 따라서 현대차의 이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앞서 말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정당화도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28년에. 네, 오늘은 이 현대차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로봇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28년부터 양산을 한다라는 건데, 과연 정말 이 계획대로 28년에 아틀라스를 정말 그 공장에 투입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테슬라와 얼마나 이 경쟁을 좁힐 수 있을지 역시 하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